어서 어머나 변호사 양반. 어머 어쩐 일이에요 여기? 아, 은조 씨 여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기다리셔야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왔어? 오랜만이네. 그동안 소송 하나 끝내느라 바빴습니다. 그래, 앉아. 이젠 좀 한가해졌나? 아니요, 새로운 소송을 맡았는데 이게 참 흥미로워서요. 흥미? 그 어떤 소송인지 궁금한데 물어도 되나? 예. 그 재혼한 부부의 전실 자식들이 서로 유산을 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아, 그거 참 흥미롭겠네. 재혼하는 가정에 돈이 걸리니까 이게 아주 진흙탕 싸움이 되던데요. 아이고 재혼까지 했으면 잘 살아야지. 그 인간의 욕심이란 참 끝이 없나 봐. 응? 근데 문제는 혼인신고더라고요. 인생 말년에 함께 사는 것까진 좋은데 혼인신고는 좀... 아니 뭐 그거야 사람마다 사정이 다른 법이니까. 뭔 소리야? 나더러 김 여사랑 혼인신고를 하지 마라. 자식들을 위한다면 혼인신고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야, 이 젊은 친구가 오지랖이 넓네. 어? 다른 건 몰라도 너 같은 사위는 절대 사절이야. 재혼이든 혼인신고든 결국 문제는 돈이더라고요. 세상 없어도 당신 같은 장인은 안 만듭니다. 야, 젊은 사람이 참 보수적이야. 어? 선생님은 많이 앞서 나가신 분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야, 내가 이 변호사 양반 시간을 많이 빼앗았네. 그럼 얘기 나눠요. 네. 나갈까요? 여기도 괜찮은데.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한데 여기서 그냥 하지. 생각보다 치밀한 놈 같은데. 여기나 거기나. 아까 그분 김 사장님하고 만나는 분 맞죠? 부식 씨도 알았어요? 거기 있으면 은조 씨가 불편할 것 같아서요. 잘했어요. 할 얘기가 뭐예요? 그 김 사장님 카페 선생님이랑 잘 지내시는 것 같던데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뭐 아마도 잘 될 것 같아요. 은조 씨도 찬성했나 봐요. 내가 뭐라고 아줌마 앞길을 막아요. 난 그럴 자격 없어요. 그 카페 선생님은 사별하셨대요? 아니면 이혼? 뭐 말로는 오래전에 이혼했다던데. 그럼 그쪽에도 자식들이 있겠네요? 있겠죠?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 건 왜 자꾸 물어요? 아, 이게 뭐랄까 참 내가 이러고 저러고 말할 입장은 아닌데 뜸 들이지 말고 얘기해요. 혼인신고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혼인신고요? 난 은조 씨 아버님 경우처럼 지금 두 분도 그냥 친구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두 분이 알아서 하겠죠. 내가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쵸. 그건 맞는 말인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왜요? 아줌마가 혼인신고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요? 그게 지금 말해봐야 귀에 안 들어올 거고 내가 기회 될 때마다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서류를 요대로 해서 내면은 그 부티그 센터인가 그거를 경매를 한다 이거죠? 아니요, 경매가 아니라 공개 입찰. 아니 그러니까 그 공개 그거에서 내가 뽑히면은 그 센터 그 주인이 되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뷰티센터 중앙점 점장이 되시는 거죠. 그 대리점 사장 같은 거예요. 아 그러면은 누구야 또라블인가 그 실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볼. 아, 예, 그 구종희 실장님은 일단 본사로 복귀하실 겁니다. 그 일단 뷰티센터 정착을 위해서 잠깐 파견 나오신 거였어요. 아 그런 거였어. 근데 김 사장님, 혹시 뷰티센터 중앙점 인수하셔서 기른조 씨한테 맡기시려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눈치 안 하네. 맞아요. 요거는 우리 은조목 씨야. 야, 기른조 씨 좋겠다. 아 그나저나 다음번에 도장 찍을 때는 그 홍석표 대표 얼굴 좀 봅시다. 일단 서류 접수부터 하시고요. 아이고 알았다니까 그러네. 가만히 있으면 아까우니까 이거 다 마시고. 응, 가요. 들어가십시오. 들으셨죠? 아 근데 실장님은 뷰티센터에 대한 대표님 생각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실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야 이거 아무래도 기른조 씨랑 대표님 못 잊으면서 왜 저러지? 자, 저기 이 백이랑 저거랑 바꿔. 저거는 한물 강백이니까 뒤로 보내든지 창고로 빼내고. 자, 가만히 있자. 아, 이거랑 저것도 좀 바꿔. 아, 이거 은주 언니가 어제 다시 다 진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님 하나 없이 파리만 날리는 거야. 은조 걔는 영 센스가 없어. 꽝이야 아주. 뭐해? 바꾸라면 빨리 바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고모님이요. 내가 인테리어 좀 바꾸고 있어. 야, 너도 제발 눈 좀 키워라. 문 안 닫는 게 용하네. 나름 잘 되고 있는데 고모가 웬 참견이에요. 참견할 만하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견할 만한 이유가 뭐냐고요. 야, 나 미국서 짝퉁 저기 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 야, 내 안목이 보통 안목인 줄 아니? 그거랑 지금 이러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너 지금 나한테 따지니? 내 앞에서 눈도 못 뜨던 게 많이 컸다.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언니, 사장님한테 전화할까요? 넌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 예민한 애들 같으면 벌써 관두자. 고모,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자꾸 나더러 눈치가 없다는데 빙빙 돌리지 말고 얘기해요. 무슨 눈치요? 야, 무슨 눈치냐면 예민한 애들이면 금방 알아챈다는 그 눈치가 대체 뭔데요? 뭔 소리야? 난 아무 소리도 안 했어. 입도 뻥끗 안 했는데. 그거 나 좀 봐. 야, 조만간 이 전당포 내가 접수할 테니까 너 딴 생각하지 말고 결혼이나 생각해라. 아니, 접수라뇨? 내가 아는 그거 맞아요? 너 정말 왜? 나 오늘 뻥끗도 안 했는데. 근데 내가 내 입을 못 믿겠네. 뭐가 어째? 아, 근데 내가 뭐 잘못 말했나? 은주 제가 눈치 없는 게 사실이잖아. 아까 그 얘기는 뭐야? 뭐? 왜 갑자기 전당포는 탐을 내? 도장 지워주면 금방 돌아갈 것처럼 그러더니 그건 또 무슨 배짱이냐고. 나 사실 미국서 짝퉁 파다가 당분간 나 미국 못 들어가. 뭐야? 그게 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지 딴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전당포 차지하고 그냥 여기에 눌러 앉겠다 그 심보니? 심보? 참, 그 말 듣니 좀 섭섭하네. 언니, 저기 내가 은주 고모 노릇도 잘하고 비밀도 잘 지킬 테니까 나 여기서 일 좀 하게 해주면 안 될까?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돈 타령은 왜 해? 그 돈 주면 그 돈 가지고 장사나 해보려고 그랬지. 말 통하는데 뭔도 못해? 미국? 싫어. 싫어.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은 은조 말 들어. 시끄러운 소리 났다가는 그날로 끝인 줄 알아. 행자! 언니, 또 뭐? 아는 미용실 없어?
머리가 부스스한 게 더 정신이 없네. 괜찮구만 뭘. 아, 있어 없어 그것만 말해. 있는데 왜? 거기 싸? 기가 막혀. 이렇게 촌스러운 가게에서 내 머리를 맡기게 될 줄이야. 참자. 참아야 하느니라. 어서 오세요. 우와. 머리 좀 다듬으러 왔는데 이렇게 세워두실 건가요? 아니요. 이쪽에 앉으세요, 손님. 앉으세요. 자, 그러면 원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예. 어떻게 그대로 다듬으면 되겠어요? 너무 짧게는 하지 마세요. 원장님, 그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 우리 동네가 터가 좀 세긴 센가 봐요. 꼭 새로운 여자들이 이상한 탈이 나네. 뭐 누구 얘긴데? 왜 파란 대문집에 새댁 있잖아요. 이사 오자마자 유산했어요. 그리고 그 뒷집에 할머니 이사 온 지 일주일 만에 그 계단 다 굴러가지고 이 전신 기부 싸고 입원했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손님도 새로운 얼굴인데 조심하세요. 이 동네 터가 좀 세야죠. 좀? 좀이 아니라 완전 빡세죠. 미신이라고 하기엔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 살풀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맞아요. 손님,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나중에 다시 올게요. 왜요? 그냥 가시게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이 나서요. 죄송해요. 손님! 어휴, 못됐다. 그러고 싶어? 머리 깡들고 설치인 거는 원장님이야? 나는 커트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어. 완전 재미지다. 우리 완전 죽이 착착 맞는데? 그러니까. 너 언제 왔어? 왜 그러고 서 있어? 너 금방 그 여자가 아버지랑 만나는 그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단다. 귀뜸이라도 해주지. 너 들어오는 것도 몰랐잖아. 어디? 지금 그 여자 미장원에 있어? 갔어. 나 좀 부르지 그랬어. 내가 봤어야 했는데. 네가 보면 뭐? 커피 한잔 할래? 방금 내려서 구수한데. 조카에게 종이는 엄마 이상인데 요즘 종이랑 안 좋은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좀 그러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어제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물어봤지? 내가 답해줄 수 있는데. 외삼촌이 기억하는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글쎄,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이었어. 불쌍하다고요? 졸지에 부모님 다 잃고 우리 집에 들어온 게 너의 어머니 나이가 10살 때였어. 눈칫밥 먹어가며 온갖 집안일 다 하며 그러고 살았어. 우리 형제가 구남매야. 너의 엄마 손 거치지 않은 형제가 없을 정도로 고생하며 살았어.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럴 거야. 내색하지 않았으니까. 너희 엄마 평생 이불 한 번 제대로 덮고 잔 적 없는 독한 사람이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 독해질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서 너도 더 강하게 키웠을 거고. 나야 건달의 한량이지만 종이는 진심으로 널 걱정해. 물론 성격이 좀 모가나서 피곤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조카를 향한 마음은
한결같이 진심이야. 알아요. 지난번엔 내가 심했어요. 종이 걔야말로 딱하고 불쌍한 애야. 내가 걔한테 지은 죄가 많아서. 커피 잘 마셨어요. 언제든 엄마 얘기 더 듣고 싶으면 말해. 다 얘기해 줄 테니까. 고마워요. 고맙다는 소리를 다 하고 옹섭해답지 않게. 다 들었어? 그럼 말하기 쉽겠네. 미안해. 아니야. 내 얼굴에서 네 엄마 모습 보인다는 말 듣고 나도 많이 반성했어. 우리 서로 조심하자. 누구보다 이모 마음 잘 아는데 나도 심했어. 그래. 사과 받아들일게. 그래도 회사 문제만큼은 강요하지 마. 내가 대표로 있는 한 내 방식대로 할 생각이니까. 그건 위험한 생각이야. 이사들 결과만 중요하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누가 뭐래도 회사에 대한 내 생각은 확고해. 아무리 이모라도 회사 문제만큼은 내 의견을 따라할 거야. 잘 나가다가 그럴 순 없지. 나도 회사 문제만큼은 절대로 양보 못해. 왜요? 아줌마가 혼인신고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요? 어떻게 알려줘야 무리가 없을까? 그만 잤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 무슨 커피야. 좀 더 하고. 예. 그 얘기 조금만 더 해봐봐. 무슨 얘기야? 재혼해서 재산 싸움 일어났다며. 네가 지금 맡은 소송 말이야. 아, 한 아주머니가 자식을 두고 이혼을 했어. 근데 그 애가 너무 보고 싶은데 이혼한 전 남편이 애를 안 보여준 거야. 안 됐다. 엄마한테는 뭐니 해도 자식이 우선인데. 그래서 독하게 돈을 모았나 봐. 꽤 큰 재산을 모았고 그 뒤에 그 여자가 또 재혼을 한 거야. 상대 역시 이혼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둘이 정말 정좋게 살았는데 갑자기 여자가 죽어서 그 재산이 남편한테, 현재 남편한테 고스란히 상속된 거지. 왜? 둘이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아니 그럼 여자가 두고 온 애한테 엄마 재산이 한 푼도 안 간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 아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여자랑 재혼한 남편이 또 사고로 갑자기 죽은 거야. 뭐야? 그래서? 그래서 그 재혼한 남편이 죽는 바람에 여자한테 물려받던 그 많은 재산이 그 남편 친자식들한테 상속된 거지. 아니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거야. 와 세상에 별일도 다 있다. 아니 그 여자 아들은 분해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재혼이 쉬운 게 아니고 혼인신고는 더더욱 더 신중해야지. 뭐야? 너 지금 나한테 은근히 협박하는 것처럼 들린다? 엄마가 빼앗길 재산이라도 있어? 그건 그렇지. 1심에서 그 여자의 전 재산을 재혼한 남편의 자식들한테 상속하라고 판결해놨어. 그래서 2심 재판 중이야. 뭐? 말도 안 돼. 아니 세상에 무슨 그따위 법이 다 있어. 내가 괜히 분하네 진짜. 아이 너 저기 너무 늦지 말게 일찍 자. 어? 아 진짜. 근데 이게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게 문제지. 아니 100만 원짜리 쿠폰을 어떻게 10만 원에 결제를 해요? 정인우 씨 제정신이에요? 죄송합니다. 돈 계산만큼은 철저하게 해야지 고객이 물러줄 수 없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어요.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정인우 씨가 책임져야 할 겁니다. 제가요? 그럼 실수한 사람이 책임져야지. 회사가 무슨 자선사업단체인 줄 알아요? 아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정인우 씨 요새 연애하나? 왜 이렇게 정신이 딴 데가 있지? 죄송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일로.
이쪽으로 앉으시고 주문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만 모아놓은 시집입니다. 김 여사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시요. 어머, 어머머. 어머나 세상에.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해봤어요. 괜찮죠? 아유 괜찮고 말고요. 아유, 제가 갑자기 여고생이 된 기분이에요.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김 여사님은 참 긍정적이십니다. 아이 그렇지만도 않아요. 아유 하여튼 요즘 선생님 덕분에 제가 그냥 부자가 된 느낌이네요. 아버지, 저 좀 잠깐 보실래요? 저기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아 예, 보세요. 네네. 무슨 일 있니? 아버지, 우리 울타리 돼준다는 말 빈말 아니죠? 아 그럼. 참 지금 아버지 만나는 사람 카페에 있는데 인사할래? 지금요? 아니다. 정식으로 날 잡아서 귀하게 소개시킬랜다. 이렇게 얼렁뚱땅 말고. 나도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좋은 날 잡아서 일간 연락할게. 그때 인정이도 나오겠지? 그럼요, 인정이도 관심 많아요. 알았다. 정인우 씨, 정인우 씨. 아우 거기서 뭐해요? 네, 매니저님, 가요. 뭔 일 있구만. 조금만 참아. 내가 그 변호사 쪽제비 잡아서 네 앞에 무릎 꿇릴 테니까. 정말 이럴래? 넌 누굴 닮아서 새 고집이야? 이 가방은요, 지금 저 자리에 안 맞다고요. 지금 이 가방은 미국에서 한창 유행하는 가방이야. 뭘 좀 알고 우겨. 고모 왜 자꾸 내 일에 참견이에요? 뭐? 나 진짜 기가 막혀서. 너 잠깐 자리 좀 비켜줘. 알겠어요. 쟤는 왜 내보내고 그래? 고모, 왜? 그러고 부르면 누가 겁난대? 대체 고모는 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데요? 아무리 아들, 딸 차별한다고 해도 고모는 심해요. 내가 고모한테 특별히 잘못한 거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요. 내가 고칠 수 있으면 고칠게요. 그런 거 없어. 그럼 앞으로 다신 내 일에 간섭하지 마요. 여기 나오지도 마시고. 뭐? 여긴 내 일터예요. 아줌마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한다고요. 웃긴다 정말. 네가 이래서 내가 널 싫어하는 거야. 넌 말이지. 넌 그러니까 넌 한마디로 될 수 없는 애야. 네? 네가 우리 집에 그러니까 네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우리 집에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어. 그나마 있던 논밭도 다 팔아넘기고 사기당하고 그게 다 네가 태어난 지 1년 안에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내가 시집갈 때 혼수도 제대로 못 받았어. 내가 네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하면 펄펄 뛰었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래서 내가 널 못마땅해 하는 거야. 정을 줄래야 줄 수가 없어. 그래도 내가 심하니? 내가 너무 심했나? 아 몰라. 저도 알 건 알아야지. 엎뚱이 소리 안 한 것만으로 다행으로 알아야지. 너 들어오고 우리 집 딱 3년 만에 쫄딱 망했어. 그러니 널 미워할 수밖에. 그러게 근본도 모르는 애 집에 들이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했건만. 좋았어. 내가 우선 그 여자를 봐야겠어. 나도 아버지의 여자를 볼 자격이 있다고.
오! 진짜 오랜만이다. 나 기억하죠? 글쎄요. 아, 왜 그때 우리 또 우연히 마주치면 서로 통성명하기로 했잖아요. 나 지금 바쁜데. 나도 바쁘거든요. 좋아. 따라와. 자, 두 번 말 안 한다. 똑바로 들어. 난 정인정. 앞뒤 똑같아. 난 길명조예요. 알아. 내가 너보다 2살 위니까 내가 너보다 누나야. 넌 학생이고 난 회사원. 그럼 정리된 거지? 앞으로 누나라고 불러. 그래서 우유 준 거예요? 더 커서 오라고? 아마도? 알아들었어요. 우유 마시고 더 커서 올게요. 그럼 된 거죠? 뭐야? 왜 가슴이 뛰지? 말도 안 돼. 아버지가 날 잡아 정식으로 초대한대. 미쳤어? 난 안 가. 엄마는 아니고. 너도 부르면 갈 거지? 야, 내 말 안 들려? 뭐? 아버지 만나는 사람하고 한 번 밥 먹자는데 갈 거냐고. 못 갈 거 없지? 가고 싶어?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말도 안 돼. 방국방을 왜 저래? 막상 아버지 재혼한다니까 민정이도 심란하겠지. 미안하다. 우리가 잘 살았으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텐데.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소.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이 아름답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름다운 손입니다. 푸르게 바래졌소. 어제는 떠나간 그대가 제가 김 여사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것뿐이네요. 세상에. 붕어빵입니다. 이쪽 체크하시고요. 이제 깨달아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만의 나였으니 이쪽도 체크하시고요. 다시 돌아. 서울에도 이렇게 좋은 곳이 있네요. 아, 그럼요. 구석구석 이런 곳이 참 많습니다. 네, 김 여사님. 선생님, 저기 내일 시간 좀 내주세요. 같이 갈 데가 있어서요. 뭔가 의미 있는 장소 같습니다. 여기에요.
우리 애들 아빠 뿌린 곳이. 그렇군요. 놀라셨죠? 갑자기 이런 곳으로 모셔와서. 짐작은 했습니다. 난요, 우리 부모 얼굴도 몰라요. 눈 떠보니까 화장실이더라고요. 화장실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질머리가 그렇게 곱지는 않았나 봐요. 보육원 뛰쳐나와서 빌딩 화장실 전전하면서 그렇게 컸어요. 그게 몇 살 때였습니까? 5살인가 6살인가. 하루는 하도 배가 고파서 어떤 맘씨 좋아 보이는 아저씨 주머니에 손을 댔는데 그게 우리 선생님 아버님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우리 선생님. 선생님 아버님은 명절이나 달력 빨간 날이면 집으로 불러다가 꼭 따뜻한 밥을 해주셨어요. 그 밥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고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나와서 선생님 소개로 전당포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동안 오빠는 군대 가고 학교 선생님 되고 결혼해서 2아이의 아빠가 되고 그리고 상처. 아유, 주책이라. 마음껏 울어도 됩니다. 내가 믿을 거라고는 우리 선생님하고 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돈만 벌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남겨준 보석 같은 2 애들, 은조, 명조. 얘네들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버려진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잘 키우셨잖아요. 그럼요, 잘 키웠죠. 아니, 지들이 잘 컸죠. 그럼 이제부터 김 사장님 삶을 사셔야죠. 부족하지만 내가 도와줄게요. 정말 그래 주시겠어요? 그럼요. 그래요. 그럼 우리 그렇게 해봐요. 그럽시다. 그렇게 해봅시다. 힘들겠지만 괴롭겠지만 너만 사랑하는 바보이니까 그게 바로 나니까 여전히 너만 아니까 살아가는 동안 난 너면 돼 문득